1970년대 후반 전라도의 작은 마을. 정화는 그날도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밥은 했냐? 어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네, 상 차렸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톤으로 오늘 밤이 어떨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거친 목소리일수록 밤은 길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남자는 2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를 닮아가는 오빠 도연. 여자 주제에 계집애가 말이 많아. 그런 말들이 이 집의 법이었습니다. 정화는 12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오빠는 방에 누워 만화책을 봤습니다. 도연아, 물 좀 떠다 줘. 어머니가 부르면 오빠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시켜. 정화는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게 편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술상을 엎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치웠습니다. 이게 밥이냐? 이게 밥이지. 그릇이 깨지는 소리. 정화는 동생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귀를 막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팔에는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 넘어졌어. 정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저 아이들의 집도 우리 집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봄,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빛. 정화야. 오빠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 오빠, 나 자고 있었는데. 조용히 해. 깨면 안 돼. 정화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나가줘. 남자 말은 들어야지. 그 말은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쉿. 어머니는 정화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조용히 해라. 집안 망신이야.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정화의 가슴에 꽂힌 칼. 그날부터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도 교회 아줌마에게도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동네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15살 소녀는 지옥 같은 집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화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누구 새끼냐?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오빠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네에 착한 소년이 끌려왔습니다. 내가 그랬지?
아버지는 소년을 때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 집 아들이. 소년의 가족은 다음 날 새벽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정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하늘이라고 부를래. 정화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해. 나처럼은 살지 마.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멀리.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비를 맞으며 도망칠 날이 올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아주 작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16살 소녀가 아기를 안고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빨래를 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거기 가서 뭐하게? 일하면서. 하늘이 키우고 싶어요. 미쳤냐?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울게요. 뭐든지 할게요. 집안 망신 다 시키고도 모자라서 이제 가출까지 하겠다는 거냐?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내가 방문을 잠갔어야지. 그 말은 정화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엄마. 됐어. 그런 말 다신 하지 마. 아버지가 들으면 너 죽는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화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또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자냐? 정화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제발. 하늘이 깰까봐. 조용히 하면 안 깨. 오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제발 좀 그만해줘. 오빠는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싫어? 우리 남매잖아. 남매니까 더 싫은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에구, 시끄러워. 오빠는 혀를 찼습니다. 다음엔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정화는 울고 있는 하늘이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정화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교회에 갔습니다. 아기띠에 하늘이를 안고 먼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은숙이 반겼습니다. 어머, 정화야. 하늘이 데리고 왔구나. 집사님,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하늘이랑 둘이. 은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화야, 그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저도 하늘이도 위험해요. 너희 아버지가 가만 안 두실 텐데. 그래도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은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화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저 정말 절실해요. 제발이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내가 교회 갔다 왔다며? 네. 뭐하러 갔어? 기도하러요. 거짓말하지 마. 집사댁에 돈 달라고 갔다며? 정화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마을은 좁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안 망신시킬 생각이냐? 아버지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자 주제에 돈 구걸하러 다니고. 아버지, 저는 그냥. 입 닥쳐. 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애 들고 있잖아요. 비켜. 제발이요. 하늘이 다쳐요. 아버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들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화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는 흩어진 그릇들을 주었습니다. 정화야. 네. 제발 조용히 좀 살아라. 응?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하늘이를 재우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럼 나 혼자라도 나가야 해.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달. 정화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어머니 몰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에 조금씩 넣어두었습니다. 하늘이 기저귀, 작은 옷가지, 낡은 수첩, 그리고 어머니 서랍에서 몰래 가져온 10,000원 2장.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좋을까? 그럼 발자국 소리가 묻힐 테니까.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해. 하늘이는 벌써 6달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정화의 팔도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화야, 문 열어. 오빠, 오늘은 안 돼. 열어, 안 그러면 부술 거야.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오빠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 오빠, 제발. 하늘이 보는 데서는 조용히 해. 안 돼. 나 더는 못 참아.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나 신고할 거야. 경찰한테. 오빠는 웃었습니다. 신고? 누가 믿겠어? 증거 있어. 하늘이가 증거야. 그게 증거라고? 동네 사람들 다 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서 생긴 줄 아는데?
정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빠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나가거라. 엄마 방해하지 마세요. 나가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빠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하늘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화야. 어머니는 정화 앞에 앉았습니다. 도망쳐라. 네, 지금이라도 도망쳐.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정화는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나는 못 가. 동생들이 있잖니. 그럼 동생들도 데리고. 안 돼. 너랑 하늘이만. 어머니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묶어둔 헝겊을 풀었습니다. 돈이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이거 가져가라. 10만 원 있다. 엄마,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거야. 원래는 내 동생들 학비로 쓰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돈을 정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버스 타고 서울로 가거라. 거기 가면 사람이 많아. 숨을 수 있어. 엄마는요? 나는 괜찮아. 너만 살아남으면 돼. 정화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레 새벽에 떠나거라. 아버지가 술 드시고 깊이 주무실 때. 알았어요. 시장 가는 새벽 버스가 5시에 있어. 그거 타면 읍내까지 갈 수 있어. 어머니는 모든 걸 계획해 두었습니다. 은숙이 집에 들러. 내가 미리 얘기해 둘게. 집사님이요? 응. 그분이 읍내까지 데려다 주신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정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잖니. 엄마, 가서 잘 살아라. 하늘이 잘 키우고. 네. 편지도 보내지 마. 아버지가 알면 찾아갈 거야. 알았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줘. 가끔.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짐 챙겨. 많이 가져가지 마. 무거우면 못 가. 네. 그리고 어머니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안 해요. 절대.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정화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도망가는 거야. 다음 날 정화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서너 벌, 기저귀 몇 장, 하늘이 우유병. 가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화는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들.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2시간 후면 떠나야 했습니다. 4시 반, 정화는 일어났습니다.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로 나왔습니다. 부엌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정화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가 날까봐 그냥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화는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늘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쉿,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은숙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은숙이 나왔습니다. 정화야, 어서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몸 좀 닦아. 감기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시간 있어. 정화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녹았습니다. 정화야. 네. 힘들 거야. 많이.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은숙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살아남을 거야. 네. 자, 이제 갈까? 네. 은숙의 경운기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정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안녕. 정화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읍내 버스 터미널. 은숙이 표를 사주었습니다. 서울까지. 편도.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됐어. 그냥 잘 살아. 버스가 왔습니다. 정화는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은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화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정화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야.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알 수 없는 미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옥을 견뎌냈으니까요. 이제는 위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정화는 하늘이를 안고 역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정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정화를 안심시켰습니다.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역 대합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늘이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주변에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누운 사람들. 정화도 신문지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보다 나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하늘이를 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마다 들어가 물었습니다.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애 데리고는 안 돼요. 집에 맡길 데가 없어서요. 그럼 더 안 되죠. 미안해요. 10군데가 넘게 거절당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지쳐서 골목길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무능해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분식집 아줌마였습니다. 통통한 체구에 앞치마를 두른. 배고프지? 들어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왜 울잖아. 들어와. 아줌마는 정화를 끌다시피 했습니다. 분식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앉아. 아줌마는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어. 공짜야. 감사합니다.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아줌마는 옆에 앉았습니다. 집 나왔어? 네. 갈 데 있어? 아니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요즘 세상에. 저 일자리 찾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애 데리고? 네. 없고 일해도 돼요. 아줌마는 정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 진짜 할 수 있어? 네. 열심히 할게요. 힘들어. 여기 일. 괜찮아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봐. 그동안 보고 결정할게. 감사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자는 데는? 역에서 잘게요. 그건 안 되지. 애가 있는데. 아줌마는 일어났습니다. 2층에 빈 방 하나 있어. 거기 써. 진짜요? 대신 월세는 없는데 일 더 해야 돼. 네. 뭐든 할게요. 그렇게 정화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줌마의 이름은 오미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미자는 정화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반찬 준비. 김치는 이렇게 썰어. 너무 크면 안 팔려. 네, 알겠습니다. 말 놓고 해. 답답하게. 네. 내가 아니라 응이라고 해봐. 응.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낫지. 정화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하늘이를 업고 손님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아기 업고 일하네. 참 딱하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가 오늘도 이쁘네. 엄마 닮았어.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빠르네. 금방 배우고. 미자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정화는 이제 미자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 너 잘 데려온 것 같아. 제가 더 감사해요. 뭘? 나도 혼자 외로웠는데 좋지.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응? 너 이름 바꿀 생각 없어? 이름요? 집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뭐로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민서는 어때? 민서? 응. 백성민, 선역서. 서쪽으로 간 백성. 새 삶 시작한다는 뜻. 정화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민서.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좋아요. 정화는 아니 이제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민서. 좋은데? 그래. 이제 넌 이민서야. 다음 날. 민서는 구청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해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민서. 언니 나 이제 민서예요. 그래, 민서야. 잘 어울린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새 돌이 되었습니다. 말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엄마. 응, 하늘아. 배고파. 그래, 밥 먹자. 민서는 반찬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미자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였지만 민서의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도 내가 포기 안 한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고 싶었지만 하늘이를 보며 참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 해. 그 생각이 민서를 지탱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서는 하늘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꽃 이쁘다. 그치? 이쁘지?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민서도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오빠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여긴 다른 곳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민선의 반찬이라고 적힌 간판. 민선은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아. 응?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응. 엄마 최고. 하늘이가 안겼습니다. 민선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 살아남았구나. 민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과거는 멀리 있었습니다. 미래는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민선은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25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민선은 55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제 3곳으로 늘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응, 바빴어. 무리하지 마.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 알아. 그래도 내가 해야 마음이 놓여. 하늘이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안 돼. 너 닮아서 그래. 나요? 전 엄마 안 닮았는데요? 많이 닮았어. 고집 센 거.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는 거 알지? 알지. 근데 한 번도 안 궁금해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하나로 충분했거든요.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제가 더 감사하죠. 하늘이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게 키워주셔서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살아계실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편지도 보내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민서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권유로. 엄마,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봐요. 내가 뭘 찍어? 엄마 이야기요. 내 이야기? 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예요.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 그건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 오빠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탈출. 저는 도망쳤어요. 16살의 아기를 안고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먹었던 국밥 맛을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새 삶의 시작이었거든요.
영상은 20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에 민서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대신 선택했죠. 나를 선택했어요. 피로 맺힌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구했어요. 민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순간 생겨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봤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님 존경합니다. 민서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나 은숙이야.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의 은숙 집사님. 영상 봤어. 잘 살고 있구나. 집사님, 어머니 소식 전해줄까?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살아계신가요? 응.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은 동생들이랑 살아. 그렇구나. 너 보고 싶어 하셔. 자랑스럽다고.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젠가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봄이 왔습니다. 민서는 하늘이와 함께 고향에 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낡은 집들이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은숙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엄마, 정화야. 둘은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잘 컸구나. 네. 하늘이도 이렇게 컸고. 어머니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하늘아. 어머니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 모셔드려라. 네, 할머니. 그날 오후, 민서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엄마, 그날 왜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너까지 죽일 순 없었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만 넌 달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살아야 했어.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원망 안 해요. 고마워. 대신 이제 행복하세요. 너도. 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응. 다행이다. 너도 할머니 만나서 좋았지? 네. 할머니 따뜻하시더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피해자였어.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새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고향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용서는 안 했어요. 대신 이해했어요. 엄마도 그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걸.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갇히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오늘을 사세요. 내일을 꿈꾸세요. 영상을 마쳤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자요. 그래, 자자. 사랑해요. 나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지옥을 건넜습니다. 폭풍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루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영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